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6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뉴욕은 어떻게 되었고, 우리가 현재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양호한 기업 실적 발표 속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는 가운데 다음날 이 FOMC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딥하게 들어가서 보도록 하자면 일단 27일 새벽에 이 FOMC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25bp 인상할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는 전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확률을 봤을 때 이제 동결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최근 발표된 경기 지표들을 봤을 때 예상보다 강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긴축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러한 상황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보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정하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맥시멈이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동결 기본의 인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지금이 저점이냐, 조금 더 저점에 시간이 걸리느냐, 이 차일 뿐이지, 지금 위치 부분이 이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에는 금리의 꼭지점이다라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기업들이 이 3M 다들 아시죠? 여기도 실적이 발표가 되었었고요. 버라이즌도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기업들 모두가 예상치를 밑돈 매출에도 불구하고 이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가 부분은 GM은 좀 빠지긴 했어요. 실적은 좋았는데 전기차가 아쉽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숫자가 좋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민간 경기로 연결해서 봤을 때에는 야 이거 괜찮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GE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공기 쪽이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실적이 좋다라는 건 전 세계 물류망이 다시금 돌아간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장 마감 이후에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실적을 발표했는데 보다 예상치를 웃돈 실적이 발표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S&P 500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하나씩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과반 이상이 예상치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다 미국의 경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탄탄한 상황이다 라는 증거로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 지표들도 하나씩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2021년 7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금 내부 데이터가 나름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IMF가 발표한 전 세계 경제 성장률도 원래 기존에 2.8이었는데 0.1을 상향한 3.0으로 이제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성장률 역시 기존과 같은 3.0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야, 미국만 튼튼한 게 아니라 전 세계 경기도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질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반길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9.63달러, 플러스 1.13% 상승 마감하고요. 경기 좋으니까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죠. 자, 그리고 채권은 하락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뉴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흑해 곡물협정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동남아 지역들도 그렇고, 당장 한국만 그렇고,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이제 이상 기후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건데,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 남미 지역 있죠. 중남미. 여기도 지금 난류가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지역들을 이야기를 했냐면은 주식이 쌀이나 밀인데 그러한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기온, 적당히 더운 날씨는 괜찮지만 너무 더운 날씨는 보다 곡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그러면 당연히 추수를 했을 때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곡물 수출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해 겨울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산출량이 나오면 나올수록 예상치보다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곡물의 가격은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테마를 주목을 한다면 뭐 배터리 이런 건 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부담스럽다면 사료 쪽 요즘에 다시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거 올해 겨울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료라는 게 가축을 키우는데 사료값 올랐다고 해서 그 가축들에게 밥을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료라는 건 이게 시가입니다, 시가. 원가 올라오면 그냥 빠른 속도로 훅훅 판매 가격도 올라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요거 말씀드리고 당연히 영업이익률만큼 회사들의 실적도 올라가겠죠. 자, 해서 이제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 S&P 쪽 관련해가지고 어떤 얘기 나오고 있냐면 하반기에 실적 회복할 것 이러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의 가격 올라가는 거 기대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갤럭시 언팩 얘기 나오고 있는데 플립이랑 폴드 오늘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한 2년 전이었나요? 3년 전이었나요? 그때 있었던 광풍? 그만큼 나올지는 솔직하게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세경 하이테크부터 해갖고 KH 바텍, 파인테크닉스 등등등 이 폴더블 관련된 기업들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부품 위주로 한국의 경쟁력 굉장히 높잖아요.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쪽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많이 나오다가 주춤하고 다시금 머리가 조금씩 들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헬스케어나 아니면 공장의 협동 로봇 관련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요즘에 다시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확실하게 성장을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두면은 이건 무조건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뉴스 나오면 차근차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OLED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자꾸 치고 올라오니까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끼리 손잡고 치고 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OLED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라면 투자들 역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소부장, 지금 저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나씩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꾸준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LNG 관련해가지고 기름보다 싸졌기 때문에 이거 한국에게 안 좋은 것 아닐까 할 수 있는데, 이 LNG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 중에 하나가 발전도 있지만 난방도 있죠. 근데 지금 날씨 어떻죠? 덥죠? 단순하게 한국만 덥다 이게 아니라 전 세계가 덥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LNG는 계절 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선 쌀 수밖에 없는 거고 올해 겨울에 또 추워봐요. 올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NG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현재 석탄이나 아니면은 기름 같은 이 화력 발전에서 넘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LNG 운반선의 수요도 꾸준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은 LNG 말고도 에탄올 관련해가지고 이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함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M&A가 진짜 많이 죽었었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인데 지금 다시금 M&A에 조금씩이나마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뭐 가격이 싸니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가 인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만큼 훈풍이 돌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시장을 이 투자자들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 생각하면서 야, 이거 시간 지나면 지금 저점 올라오겠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습니다. 아, 갑자기 오늘 쏟아졌네요. 이러면 좀 많이 피곤해지는데 이런 하락이라면 추가 하락 더 나올 수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회복까지. 해서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일단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만 놓고 보면은 뭐 걱정하거나 할 게 없습니다. 일단 뭐 2차전지 쏠림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두산이 주목받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수소나 다양한 것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원전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 원전의 판매가 될 것으로 현재 기대되는 부분은 역시나 유럽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유럽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덥다. 폭염. 그래가지고 유럽 에어컨 판매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다시금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에너지의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만 하더라도 지금 70불 후반까지 다시 한번 올라갔잖아요. 앞자리가 6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시 한번 이제 8을 보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겨울에 LNG 가격까지 만약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와, 유럽 입장에서는 아무리 친환경 하더라도 최대한 저렴한 에너지 가격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원전만한 게 없다라는 걸 너도나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두산 입장에선 여기에 속도가 날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기대 심리 가지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긴 해도 지금 당장의 속도는 좀 늦어질 수 있다. 이게 걱정인 거죠. 솔직히 마음적으로 별로 좋지 않고 이게 제일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속도가 늦춰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수급이죠. 그랬을 때 와, 최근에 매수하자마자 매수한 물량 이상으로 지금 던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바뀔 때까지는 일단 시간적으로 좀 버텨야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개인 마이너스의 나머지에서 플러스가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림도 기대해보기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제발 빨간불 돌아와 주길 부탁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는 지지 라인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241선 여기 위에서 오늘 종가 마무리 지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너무 안심 딱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오늘 이탈하고 내일 회복 못하고 계속해서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처럼 속도가 느려지겠구나 라는 걸 감안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가격 안정 나올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버티더라도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진다? 그건 어떤 걸 의미한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구나.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올라가더라도 15,000원 이하로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로 빠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위에 있다면 다시금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바닥 241 그리고 그 아래 저점 요걸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올라갔을 땐 뭐가 필요하느냐? 자, 이것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바닥 찍고 21선을 돌파해야지 상단까지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1선 돌파 눈 앞에 있는 이 부분 꼭 보셔라. 일단 첫 번째 하나 꽂고 그런 다음에는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자, 이렇게 수렴 이후에 발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전에 고점 부분 있죠. 여기를 돌파하고 자리를 잡게 된다면 2만 원의 매물대 아랫부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2만 원의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여기서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또 멀어졌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지지라인과 수급 이걸 중심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악재 나오냐? 아니다. 지금 오히려 유럽을 보면 호재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더워지는 날씨가 계속해서 보여지는 이상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렇지만 수급을 봤을 때 마이너스가 많아서 이게 잘못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빨간불 들어오길 기도를 하면서 봐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지라인 241선 위 아래로 이제 갈릴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위에 있다면 뭐다? 빠른 시간 내에 반등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볼래 하면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보면 결국에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난 길게 못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길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보면은 계속 저점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도 좋고. 그러면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힘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올라갔을 때 한 번에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부분도 기대할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은 241선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땐 21선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혹시나 이전에 있는 이 고점마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순식간에 2만 원 이상 노려볼 수 있겠다. 근데 2만 원 딱 도착하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매물대 수와 감안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하락이 좀 여러분들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끝난 거 아니니까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